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우리 KF-21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 가능한 타우러스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무기 개발 회사들, 특히 LIG 등에서도 우리 KF-21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 가능한 250파운드급, 1000파운드급 무장을 개발한다고 했으나 전부 1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에도 탑재가 가능한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일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지금 독일에서 우리의 FA-50에 탑재 가능한 타우러스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을 우리 KF-21의 내부 무장창에도 탑재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일이 타우러스의 크기를 1000파운드로 줄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닙니다. 결론은 독일이 개발하고 있는 축소형 타우러스의 무게는 딱 2000파운드. 그러니까 907kg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KF-21의 내부 무장창을 1000파운드급으로 만들게 되면 이 무장은 KF-21의 내부 무장창에는 탑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 신형 타우러스 미사일은 우리 KF-21의 내부 무장창이 2000파운드급으로 만들어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개발 중인 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KF-21의 내부 무장창의 구조와 그리고 KF-21이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해군에서 2030년대에 전투함을 대대적으로 건조할 거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발표는 결론은 현 대통령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무기 연구개발비를 대폭 증액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현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에 따라서 이루어진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과 육군도 앞으로 대대적인 신규 무기 개발에 나서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고 있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주 큰 고비를 넘긴 상태라고 하고, 조만간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앞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역협상 타결 후에 우리 정부는 무역협상 타결 소식과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발표도 같이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국방비가 대대적으로 증액될 것이고, 그래서 해군도 대대적인 건함 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과 공군도 대대적인 무기 개발과 무기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조만간 그 발표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해군은 저렇게 함선을 대대적으로 건조한다고 하는데 육군과 공군은 앞으로 어떤 무기를 어떻게 개발해서 도입하게 될까요? 그것에 관한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의 기조를 알아야 하는데요. 특히 이번 국방비 증액은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 기조에도 트럼프의 요구가 반영될 것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중국에 대한 견제 능력 강화와 그리고 미국산 무기의 대량 구매를 트럼프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의 국방력 강화가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무기의 도입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현 정부가 요구하는 국방력 강화 기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현 정부의 국방력 강화 기조는 대북 응징 능력을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게 현 정부의 국방력 강화 기조입니다. 그래서 육군이 어떤 정책을 펼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현대로템이나 하나 등에서는 수출을 위해서 신형 전차와 장갑차의 빠른 개발을 원하겠지만 육군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급하게 강화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북 응징 능력 강화이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탄도미사일 보유량을 늘리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는 대중국 견제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도 미국에게는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이 추진할 국방력 강화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기지, 정확히는 현무5용 탄도미사일 기지의 건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도미사일 기지를 하나 건설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탄도미사일 기지는 산 하나를 통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탄도미사일 기지는 산 하나에 지하에 미로처럼 이루어진 터널을 만들고 수십 개의 입구를 만들고 그 입구를 창고나 소규모 공장 같은 모습으로 위장을 해둔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게 건설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선 산을 파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는 지하기지를 적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강화 콘크리트로 구조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하기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이고, 유일하게 우리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핵탄두를 사용하는 핵관통탄뿐입니다. 거기다 우리 지하기지는 수십 개의 입구를 가지고 있고, 이 입구들은 현무5가 지날 정도로 넓은 전술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경기도 남부 지역에 미사일 기지를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동해 쪽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완성했는데요. 경기 남부에 우리의 미사일 기지가 있는 이유는 과거 북한이 240mm 방사포를 장사정포로 주로 운용할 때 경기 남부는 240mm 방사포의 사거리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에 미사일 기지가 건설된 것이고요. 동해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 이유는 북한이 자신들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평양 원산간 고속도로에서 주로 운용을 하다가 동해안 지역의 산악지역으로 옮겨서 배치함으로 인해서 동해의 산악지역으로 이동한 북한의 탄도미사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들은 고지 후사면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탄도미사일들은 고지 후사면에 존재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고각 사격을 통해서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해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럼 제3의 미사일 기지는 어디에 건설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새로운 미사일 기지는 충청도 지역에 건설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미사일 기지는 현무5를 위한 미사일 기지이기 때문입니다. 현무5의 사거리가 제가 예상하기로 800km에서 1000km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충청도의 미사일 기지가 위치해도 현무5가 공격해야 하는 모든 목표물은 충청도 지역에서 발사해도 사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육군은 현무5를 위한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아마 현무5는 지금 계획 중인 생산량인 200발보다 몇 배의 수량을 더 생산해서 배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지역에 현무5 기지가 건설되면 그것만으로도 중국에게도 아주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리 되면 새로운 현무5 기지에 의해서 대북 응징 능력은 대폭 강화될 것이고,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의 주요 지역이 우리 현무5의 사거리 안에 들어가서 중국에게도 상당히 위협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각종 기사들에는 이번 발사를 에이펙 때문에 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대응 발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40번에서 60번 정도의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못해도 절반은 우리의 미사일 시험에 따른 대응 발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우리 측의 관측에 따르면 변칙 기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측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측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건데요. 결론은 이번 발사에는 김정은도 참관하지 않는 등 상당히 급하게 발사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가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서 그 대응이 아닌가 합니다. 결론은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틀림없이 우리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도 앞으로 대대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는 걸 가장 원하는 건 미국일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자신들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배치를 우리나라에 제안하기도 했고, 결론은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리 한반도에 배치하는 대신에 우리가 직접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하는 걸 미국도 환영할 것입니다. 그럼 육군은 이렇다 치고 공군은 어떨까요? 공군은 무엇을 개발하거나 도입하게 될까요? 당장 두 가지는 확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암남 공대공 미사일 등 대대적인 미국 무장의 도입이 이루어지겠죠.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KF-16에 HMD가 없다고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새삼스러울 게 없죠. KF-16은 이번에 KF-16로 개량되면서 A사 레이더 등이 통합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이드와인더 X형을 운용할 능력이 부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드와인더 X는 HMD, 그러니까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와 연동되어서 측면 발사도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KF-16류의 사이드와인더 X의 발사 능력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HMD를 운용할 능력도 통합시켰지만 정작 우리가 구매한 HMD는 3개인가 밖에는 되지 않았고, 결론은 통합시험을 할 시험용 HMD만 구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나마 공군이 어렵게 예산을 마련해서 구매하기로 한 수량이 40개 정도라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개량 중인 KF-16류의 수량은 131대인데 고작 40개의 HMD를 그것도 2027년까지 도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KF-16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론은 KF-16은 KF-16류로 개량을 하면서 각종 신형 무기의 탑재 능력도 부여되었지만 정작 우리 공군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새로운 무장을 전혀 도입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KF-16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인 암남 미사일의 수명도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KF-16를 위한 신규 무장을 대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결론은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는 건 미국산 신규 무장의 대대적인 도입을 위한 여론 형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미국으로부터 암람을 시작해서 대규모 무장 도입이 이루어지겠죠. 다만 이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무기 회사들의 수주량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기 구매를 주문한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무기를 인도받는 게 언제일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당장 이번에도 우리가 도입한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에 필요한 어뢰의 공급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서 늦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는 당분간 어뢰가 없는 상태로 운용되게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무장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해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 무장을 언제 인도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비가 없어서 망설이던 KF-21 블록3의 개발을 본격화하겠죠. 특히 공군이 많이 망설이던 게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인데요. 제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KF-21은 원래 계획에 없던 자체 무장을 개발하게 됨으로 인해서 공군도 예상을 하지 못하던 대규모 개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원래 1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을 고려하고 설계되었던 KF-21 블록3를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비가 대폭 증가해서 비용 때문에 공군이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현 정부의 기조가 대북 응징 능력 강화이기 때문에 KF-21에 2000파운드급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게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마디로 KF-21에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는 건 대북 응징 능력 강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공군은 틀림없이 KF-21 블록3의 내부 무장창을 2000파운드로 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KF-21의 무장창을 무조건 2000파운드급으로 증가시킨다고 해서 KF-21의 전투력이 무조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미국이 개발한 F-35도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 내부 무장창의 크기를 키웠고 그로 인해서 F-35의 기동성은 대폭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우리가 KF-21의 내부 무장창을 원래 KF-21을 개발할 때 고려했던 1000파운드가 아닌 2000파운드로 늘리게 되면 당연히 KF-21의 기동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에서는 최대한 기동성 저하를 줄이기 위해서 KF-21의 내부 무장창에 2000파운드 무장을 장착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작은 무장창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F-35 같은 경우를 보면 내부 무장창에 2000파운드급 무장을 한 발을 장착을 하면 자위용으로 사용할 공대공 미사일도 한 발을 같이 장착을 할 수 있고 특히 기체의 측면에 별도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무장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가 주장하는 내부 무장창은 당연히 측면에 단거리 공대공용의 별도의 무장창도 없고 2000파운드급 무장을 장착하면 내부에 별도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딱 2000파운드급 무장 두 발만을 장착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공군은 이렇게 어렵게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을 만들어서 무엇에 쓸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론은 벙커버스터를 탑재해서 북한의 주요 지하시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임무는 전적으로 F-35의 임무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공군에 따르면 1차로 도입된 40대는 물론 추가로 도입되는 20대를 합쳐도 이 임무에서 사용할 F-35의 수량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의 F-35를 추가로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만일 KF-21 블록3가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을 가지게 되면 기존의 F-35가 했던 임무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F-35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무장이나 지금 계획 중인 무장들은 전부 다 원래 KF-21 블록3에 탑재하기로 예정된 1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에 적합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버스터 빼고는 현재까지는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에 탑재해야 하는 무장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독일에서 우리 KF-21 블록3의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무장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사에서 개발한다고 알려진 FA-50에 탑재 가능한 타우러스 축소형인데요. 독일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디펜스 크로즈에 따르면 지금 독일에서 KF-21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한참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체에서 밝힌 신형 미사일의 이름은 KASOM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하면은 한국형 공중 발사 대기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 미사일의 재원을 살펴보면은요. 기존 타우러스가 길이 5100mm에 무게 1400kg인 것에 반해서 새로 개발되는 미사일은 길이 4000mm에 무게 907kg. 그러니까 딱 2000파운드라고 하고요.
미사일의 폭도 기존 1080mm에서 950mm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이 어떻게 우리 KF-21의 내부 무장창의 크기를 아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직 개발 결정도 되지 않은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의 크기를 독일 업체가 알 리는 없고요. 지금 독일이 개발하는 KASOM은 바로 F-35의 내부 무장창의 크기를 고려해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만들면 우리 KF-21의 내부 무장창에도 탑재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카이에서 제안한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도 결론은 F-35의 내부 무장창을 고려해서 F-35에 탑재 가능한 모든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35에 탑재 가능하다면 당연히 KF-21에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사가 개발하는 KASOM이 F-35에 탑재 가능하다면 우리의 KF-21에도 탑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사일의 크기가 줄었기 때문에 사거리도 500km에서 400km로 줄었다고 하고요. 탄두의 위력도 약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사일은 FA-50에 탑재될 수 있는 건 물론 KF-21의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에도 탑재가 가능하게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건 이 미사일이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우리 LIG와 공동으로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미사일은 LIG와 공동으로 개발 중이지 않다고 합니다. 분명 이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MOU를 LIG와 체결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정작 MOU만 체결되었을 뿐 그 후에 본격적인 공동개발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사일은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사 단독으로 개발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결론은 LIG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사와 미사일을 공동개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1000파운드급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나선 건데요. 아마 LIG가 이런 결정을 한 건 우리의 KF-21 블록3의 내부 무장창이 2000파운드급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KF-21이 1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이 아닌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을 가지게 되면 정작 타우러스 시스템사의 신형 미사일에 밀려서 LIG의 미사일은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훨씬 강력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 무장을 우리 공군이 이중으로 도입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만일 우리의 KF-21의 내부 무장창이 최종적으로 2000파운드로 결정되면 우리 KF-21에 가장 적합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건 독일 회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KF-21의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의 탑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개발 중인 철룡 순항미사일도 그리고 LIG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1000파운드급 미사일도 아닌 독일 미사일이 우리의 KF-21에 가장 적합한 미사일이 되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공군에서는 미국산 무장을 대대적으로 도입할 것이고 그리고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을 가진 KF-21 블록3의 개발을 본격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번 해군의 대대적인 건함계획 발표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중국 견제 능력의 강화 요구와 해군력 강화를 원하는 우리 해군의 생각이 일치해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국방정책들도 이런 우리나라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와 그리고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기지를 건설해서 탄도미사일 전력을 대폭 높일 거라고 보는 이유가 트럼프의 대중국 대응 전략과도 일치를 하고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응징 능력 강화 정책과도 일치를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F-21 블록3 그 중에서도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의 탑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대북 응징 능력 강화와 그리고 우리가 스텔스기를 개발해서 대량 배치하는 건 대중국 대응 전력 강화의 일환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무기들이 개발되고 도입될 것입니다. 제가 언급한 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아마 더 많은 신무기들이 개발되겠죠. 육군 같은 경우도 우선순위는 역시 대북 응징 능력 강화이지만 국방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 새로운 전차와 장갑차의 개발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중에 하나가 방산 수출 능력 향상이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 새로운 전차와 장갑차의 개발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어떤 무기를 도입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